내 이름은 노부코. 28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자매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이가 나쁘면 없으니만 못하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절대 미인 축엔 낄 수 없는 얼굴이지만 그에 비해 3살 아래 동생 아치코는 꽤 예쁘게 생겨서 미인이라 불렸다. 우린 자매였지만 얼굴만 봐도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나보단 동생을 더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부모님마저 예쁜 동생을 더 좋아했다. 모두가 대놓고 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동생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기적인 성격에 공주병까지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개성이라며 좋게 봐줬고 얼굴이 예쁘면 세상을 쉽게 살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것만 들으면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아치코의 연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니, 부탁이 있는데. 부탁?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 결혼식 올 거야?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니까 주위 보는 눈도 있으니 가긴 가야겠지. 참 정없게도 말하네. 이제 와서 좋은 언니인 척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부탁이 뭔데? 오지 마. 뭐? 언니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이유라도 알려줄래?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귀엽고 예쁘거든. 신랑 쪽 친구들도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신랑 쿠니이사는 사장님의 아드님이니까. 잠깐만, 내 남편 이름 그렇게 막 부르지 말아줄래? 네네, 미안. 버릇이야, 너도 알잖아. 뭐 그건 그래. 근데 아직 내가 결혼식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둔하긴. 언니같이 못생긴 사람이 내 언니라고 와 있는 게 부끄럽다고. 결혼식 품격도 떨어질 거고. 그니까 난 못생겼으니 오지 말라 이 얘기야? 까놓고 말하면 그래.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런 네 성격은 진짜 짱인 것 같아. 나도 그닥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동생은 사이가 안 좋다. 못생긴 사람은 오지 말라며 대놓고 말하는 사람과는 누구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게는 동생 결혼식에 가기 싫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사실 동생 남편이 될 쿠니이사는 내 전남친이었다. 우린 대학생 때 동갑의 나이로 만났고 서로를 부모님께 소개할 만큼 깊은 사이였다. 하지만 그때 동생에게도 소개했던 게 실수였다. 보통 남자들은 나보다 예쁜 동생을 더 좋아했는데 쿠니이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쿠니이사는 배경도 좋고 얼굴도 꽤 괜찮아서 동생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것이다. 내 동생을 만나고 몇 주 후 쿠니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요즘 우리 사이 좀 어떤 것 같아? 뭐? 혹시 그거 헤어지자는 거야? 맞아, 그거야. 사실 나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누군데? 나도 아는 사람이야? 이것도 말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알게 될 테니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아치코를 좋아해. 아치코라면 내 동생을 말하는 거야? 맞아. 뭐? 내 친동생이랑은 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한데 이미 좋아졌으니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어차피 알게 될 거라고 했지? 그렇다는 건 이미 서로 사귀고 있다는 거야? 뭐 일단은 아치코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고는 했어. 근데 아직 사귀는 건 아니니까 바람은 아니다. 괜찮아, 환승이별이 뭐 대순가.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정말 넌 냉정할 땐 뒤도 안 돌아보더라. 네가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그런 말이 나와? 여친 동생을 건든 주제에? 미안, 말이 헛나왔네. 됐어, 지금까지 고마웠다. 노부코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 참 허무하게도 나는 동생에게 내 남친을 빼앗겨버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이유 덕분에 그닥 충격을 받진 않았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나는 동생이 말한 대로 동생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 일로 부모님은 내게 엄청 잔소리를 하셨지만 나는 대충 일이 바쁘다며 둘러댔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진짜 이유를 말해도 부모님은 믿어주시지 않을 게 뻔했다. 어차피 부모님은 내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내게 실망하신다 한들 별 상관은 없었다. 불참의 진짜 이유는 짜증났지만 사실 나도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결과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동생은 내 기분을 다 짓밟아 놔야 분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혼식 너무 좋았어. 내가 드레스 입은 모습 언니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저번 주였네? 나도 꼭 보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왜 네 결혼식을 못 갔더라? 아, 맞다. 네가 오지 말라 그랬었지? 아, 진짜. 아무리 내 행복이 질투나도 시비는 걸지 마. 처음부터 시비 건 건 너거든? 아니야, 내 행복을 나눠주고 싶었어. 혼자서 외로워할 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이지. 네네, 진짜 미안해. 무슨 말이야? 짐작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쿠니 이사 일 말이야. 처음엔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연락을 하던 중에 알게 됐어. 뭘?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는 걸. 너 취했니? 그게 아니면 이거 완전 흑역사 각인데? 어쩔 수 없잖아.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그치만 언니 기분도 이해해. 언니가 우리 남편 같은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 아마 평생 못 만나겠지? 얼굴도 사랑도 나만 좋은 거 다 차지해서 진짜 미안해. 전혀 사고처럼 안 들린다는 게 더 대단하다. 근데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쿠니 이사가 진짜 괜찮은 놈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언니, 현실 부정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 두고 보면 알겠지. 네네, 그럼 언니 파이팅! 시간이 흘러 동생이 결혼한 지도 거의 1년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가족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일도 순조로웠고 개인적으로 새 남친도 생겨서 매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남친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고 남친 부모님과도 만난 적이 있었다. 슬슬 남친을 우리 가족에게도 소개해야 하는데 그닥 내키지가 않았다. 그 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남친을 소개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엄마가 연락한 이유는 동생의 요즘 상황에 대한 것이었는데 노부코, 요즘 아츠코랑 연락하니? 아니,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결혼식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 무슨 일 있어? 그게 결혼하더니 애가 좀 이상해졌어. 이상해지다니?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주고. 그거야 결혼했으니 당연한 거 아냐? 내가 연락을 해도 반응이 냉담해.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결혼 생활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냐? 쿠니 이사는 괜찮아 보이던데. 6개월 전에 둘이 집에 왔었는데 쿠니 이사는 여전히 좋아 보이더라고. 아츠코는? 살도 좀 빠져있고 지쳐 보였어. 그랬구나. 그건 좀 이상하네.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원래 아츠코한테 친구가 많았었잖아? 그랬지? 얼마 전에 결혼식에 왔었던 아츠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랑 주변 지인들도 요즘 아츠코 근황을 전혀 모르더라고. 거의 1년 가까이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 모양이야.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네가 한번 연락 좀 해볼래? 내가 하면 더 역효과일 것 같은데? 너도 참 냉정하다. 됐다 간더라. 약 1년 만에 나는 모녀의 대화는 이랬다. 엄마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아츠코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다. 그건 아직 쿠니 이사와 사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쿠니 이사의 오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실수로 쿠니 이사의 비밀을 말하고 만 것이다. 나는 그 비밀에 충격을 받아서 솔직히 남친과 계속 사귈 자신이 없어졌을 정도였다. 쿠니 이사와 아츠코가 서로 이끌린 건 딱 그쯤이었다. 그래서 나는 쿠니 이사에게 차였음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쿠니 이사의 비밀로 고통받고 있는 동생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다. 언니, 나 좀 도와줘. 그 사람 좀 이상해. 그 사람이라니? 쿠니 이사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 카르마 교단인가 뭔가 하는 종교단체의 간부였어. 결혼하기 전엔 정말 몰랐어. 아, 그거였구나. 잘은 모르지만 측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단체라더라. 활동하는 것도 이상한 거 투성이고 수상한 의식에 날 참여시키고 게다가 요즘 시대 남존여비가 무슨 말이야. 그리고 채식주의에 육식은 금지지. 특히 여잔 사치품을 쓰면 안 되고 종교단체 이외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안 되지. 잠깐만, 왜 그렇게 잘 알아?
운 좋게 쿠니 이사가 그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때 이것저것 좀 알아봤었어. 그거 혹시 아직 사귀고 있을 때 일이야? 맞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야? 그 말은 좀 듣기 그렇네. 엄연히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 노코멘트 했을 뿐이야. 설마 일부러 나한테 그 사람을 갖다 붙인 거야? 글쎄, 어떨 것 같아? 아무튼 이제 그만 이혼하는 게 어때? 부모님께 말해보든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게다가 엄마 아빠도 그 종교에 가입했는걸? 어머,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알아서 잘해봐. 솔직히 이대로 동생한테 쿠니 이사를 떠넘기고 싶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었다. 근데 동생이 내 생각대로 착착 행동해준 거지. 이건 이 사건의 후일담이다. 부모님은 전 재산을 교단에 모두 갖다 바쳤고 훗날 우리 자매가 받을 유산도 없어지고 말았다. 동생은 그 교단에 휘둘리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대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던 건지. 그리고 그 교단도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다. 쿠니 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협박과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내 불운을 가져가 준 것이 되었다. 액땜도 했으니 나는 앞으로도 쭉 지금 남자친구와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 회사원입니다. 2주일 후 3년간 만나온 데키토 류타란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결혼식 준비는 뭐든 대충 하는 남친 대신 내가 거의 다 해서 솔직히 꽤 힘들었지만 그것도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에 와서는 추억거리로 여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도 결혼식을 축하해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나보다 3살 위의 언니 레나였습니다. 나 네 결혼식 안 갈 거야. 뭐? 왜? 저번에 온다고 했잖아. 내가 왜 네 좋아 죽는 얼굴을 보러 가야 하니? 그것도 축하까지 해가면서. 축하는 됐어. 그래도 가족인데 결혼식은 오면 안 돼? 온다고 해서 음식까지 다 준비해놨단 말이야. 가기 싫다고. 내 것만 취소하면 되잖아. 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렇게 초대하고 싶으면 참가비라도 내놔. 한 500만 원 정도면 생각해볼게.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애초에 결혼하는 건 난데 왜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야. 못 내겠으면 말고 결혼식 잘하길 바랄게. 무슨 뜻이야? 왜? 별 뜻 없는데? 결혼식 재밌겠네? 언니의 말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왠지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이든 나보다 우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언니가 시집 갈 때 넌 언제 시집 갈래? 라면서 보란 듯이 나를 깔본 적도 있었지만 그 결혼 생활은 3년도 채 가지 않아 이혼해서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니의 전 남편이 보낸 위자료 청구서를 어쩌다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언니의 불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언니는 전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내야 했었거든요. 전업주부였던 언니에게 그렇게 큰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빚은 지기 싫었던 건지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친 끝에 기어코 부모님이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장녀인 언니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엄마, 아빠, 언니 대신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는 게 사실이야? 나한텐 학비도 안 대주고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니라고 있으면서 그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진정하렴, 나노.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적금을 깨서 준 거란다. 언니가 잘못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해줬어. 이혼한 것도 위자료 내야 하는 것도 다 자업자득이잖아. 딸내미가 이혼하고 빚까지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넌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긴. 바람 펴갖고 피해자인 척하는 게 뭐가 불쌍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언니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하렴, 나노. 우리가 뭔 돈 알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더 이상 참견하지 말렴.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구두쇠가 됐는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떻게든 언니를 두둔하려는 부모님과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동생으로서 언니한테 어느 정도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세상이 끝난 것 마냥 힘들어하던 언니가 부모님께서 위자료를 대신 갚아주자마자 금방 기운 차려서 다음 남편을 찾는답시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언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결혼식엔 와줬으면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고 결혼 직전에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우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언니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 이번 주말은 드디어 결혼식. 하지만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친과 동거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자 어라? 문이 열려있네? 자기야! 벌써 왔어? 그치만 남친의 모습은 안 보이고 내 눈에 띄었던 곳은 이게 뭐야? 누군가가 몰래 집을 뒤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나는 진정하고 보석함을 열어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어! 결혼식 당일 착용할 예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 말고도 고가의 장신구랑 남친과 저축해둔 통장, 카드, 애용하던 명품 가방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남친에게도 바로 연락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아직 회사인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도둑? 결혼 반지랑 전부 도둑 맞았다고! 그거 도둑 든 거 아니야. 그게 뭔 말이야? 그거 아마 레나 씨일 거야. 뭐? 결혼 반지 챙겨오게 열쇠 좀 달라고 하더라고. 아니 잠깐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 나 말이야, 레나 씨랑 결혼하려고.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꼭 너랑 결혼해야겠나 싶더라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나은데 만일 사람들한테 같이 걷고 있는 사진을 보여준다면 100이면 100 레나 씨 쪽이 낫다고 하지 않겠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식은 어쩌고? 이번 주말이잖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네가 준비했잖아. 알아서 취소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난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은 잘 모른다고. 근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은 하지 마라. 결혼 바지는 애초에 내 돈으로 산 거고 너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든지 내 맘이니까. 같이 저축한 통장 가져간 건 알고 있냐? 진짜? 그건 뭐 레나 씨가 알아서 잘 보관하겠지. 어차피 돈 관리는 전부 다 맡길 생각이었거든. 그것만은 안 돼! 거기 내 돈도 들어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니한테 맡겼다간 순식간에 증발할걸? 오버하긴. 거기에 300만 원이나 들어있잖아. 쇼핑 좀 한다고 그게 바닥나겠냐? 언니는 그럴 사람이라고! 예. 내 맘 돌리려고 애쓴다 애써. 미안하지만 레나 씨를 알게 된 이상 너 같은 처녀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포기해. 세상에, 옛날부터 바보 같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멍청할 줄이야. 내 남자 보는 눈이 원망스럽다. 그래도 가장 화가 났던 건 언니! 어머나, 벌써 눈치챘어? 내가 가구 배치 좀 바꿔봤어. 그냥 도둑질한 거잖아. 나는 류타가 열쇠를 빌려줘서 들어간 것뿐인데? 도둑이라니 말이 심하네. 결혼 바지뿐만 아니라 내 액세서리랑 통장, 가방도 가져갔잖아.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 놓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마. 입에 걸레라도 물었니? 그러니까 남자한테 버림받지. 네가 먼저 꼬리친 거잖아. 넘어온 건 그쪽이거든? 반지든 남자든 뺏긴 쪽이 멍청한 거지.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네. 반성? 내가 왜? 남친 허락받고 곧 내 물건이 될 반지를 갖고 나온 게 뭐가 어때서? 돈이랑 액세서리는? 언니가 동생 물건 잠깐 빌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알겠어. 오해할까봐 말해두는데 난 반지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 전혀 없어. 그딴 건 줘도 안 받아. 류타도 알아서 데려가. 그치만 돈은 돌려줘야겠어. 어머나, 센 척하기는. 아까부터 돈 거리는데 이거 남친 명의 아니야? 미래의 신부인 내가 돈 관리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놈 명이라도 거기 들어있는 돈 절반은 내 거야.
결혼 비용으로 같이 모아둔 거니까. 150만에는 내 돈이라고. 진짜 가져가려고? 싫다. 모처럼 생긴 돈인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아? 뭐? 또 뭔데 그래? 언니, 나 엿먹이려고 류타랑 결혼하는 것 같은데 걔한텐 위자료 확실하게 받을 거야. 뭐? 왜? 당연히 그놈 때문에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물론 결혼식 취소 비용도 전부 둘이서 내야 할 거야. 그럼 300만 원도 모자랄걸? 뭐래니? 결혼 준비는 전부 너 혼자 한 거잖아. 남친이 이미 돈은 다 냈을 거라고 했는데? 걔가 적당히 둘러댄 말을 믿어? 비용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축의금으로 낼 예정이었어. 통장에 모아둔 돈은 그러고도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함이었고, 언니 결혼했을 때도 그렇게 했을 텐데? 아, 그렇지. 언니 결혼식은 부모님이 전부 대줘서 하나도 모르겠구나. 뭐래? 아무튼 난 절대로 돈 못 줘. 마음대로 해. 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서를 보낼 테니까. 진심이야?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니한테만은 그런 소리 죽어도 듣기 싫어. 돈이나 제대로 준비해놔. 기어오르기는. 상관없어. 어차피 또 엄마한테 부탁하면 돼. 내가 부탁하면 얼마든지 돈을 대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부모님 둘 다 이젠 언니 못 도와준대. 뭐? 언니 2년 전 부모님께 500만 원이나 빌려놓고 아직 1엔도 안 갚았지? 근데도 본가에 눌러붙어 있다니 뻔뻔하기도 해라. 분명 전 남편도 이런 낯짝 두꺼운 모습을 보고 애정이 식어버린 거겠지? 거짓말!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전부 사실이야. 언니한테 돈을 다 써서 여유가 없대. 지금까지 딸이니까 빌린 돈은 안 받았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받을 거라고 했어. 언니 지금 알바하고 있지? 앞으로 고생 좀 하겠어. 부모님께 500만 원, 그놈이랑 결혼하게 되면 내야 할 위자료랑 결혼식 취소 비용이 대충 500만 원. 그리고 훔쳐간 물건들도 변상해야지. 그것도 한 수십만 원 할걸? 그 나이에 빚이 1000만 원이 웬 말이야? 한편으론 대단하네. 역시 언니는 나보다 뛰어나다니까. 웃기지 마! 절대로 못 낸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던지. 까딱하면 집에서 쫓겨날걸? 너 진짜 가만 안 둬! 그건 내가 할 말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거야. 언니가 물건 좀 빌려갔다고 신고가 될 것 같아? 좀 더 알아보고 가져가지 그랬어. 확실히 류타가 허락해서 집에 들어온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 안 되지만 자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더라고. 말도 안 돼! 지금 주고받은 내용으로 증거도 충분하고 집을 조사해보면 언니 지문도 잔뜩 나오겠지? 어떤 벌을 받을지 잘 찾아보면서 경찰 연락이나 기다리고 있으라고. 잠깐만 나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 봐줘. 가져간 물건들도 다 돌려줄게. 취할 생각은 없어. 단 하나뿐인 언니를 깜빵에 쳐넣을 생각이야? 나는 내 약혼자를 빼앗고 집까지 뒤진 사람을 언니로 둔 적은 없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그럼 재판 때까지 잘 지내. 잠깐 기다려! 나도! 깜빵은 싫어! 그 후에 언니는 부모님께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집에서 쫓겨났고 고철도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불륜 상대가 체포당하고 나서야 겨우 사태를 파악한 멍청한 전 약혼자는 뒤늦게 정신 차렸다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척을 하길래 바로 공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쯤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 바쁘겠네요. 어차피 둘 다 나오자마자 열심히 빚 갚아야 하는 건 똑같지만요. 참고로 결혼 반지랑 약혼 반지는 팔아버리고 돌려받을 돈을 못했습니다. 언니를 계속 오냐오냐 하던 부모님도 이번 기회로 많이 반성한 것 같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게 사과했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된 것은 좀 아쉽지만 저런 양아치랑 같이 안 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만나게 될 멋진 남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43살의 싱글 마더이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0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아이 리카를 여자 혼자 힘으로 키웠다. 회사 일과 집안일 두 가지를 혼자서 다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파김치가 되어 집에 가면 뻗어버렸지만 딸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 리 없고 내 마음처럼 되진 않았다.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반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거칠어졌다. 리카, 너 지금 어디니? 엄마 지금 집에 왔어. 저녁 차릴 거니까 너도 얼른 집에 와. 귀찮아. 나 친구들하고 먹었어. 신경 꺼. 벌써 밤 9시가 넘었어. 위험하니까 얼른 집에 와.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 상관마. 아직 고등학생인 애들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냅두라고 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얼마 전에도 말했지.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사사건건 연락 좀 하지 말라고. 10시가 넘어도 딸아이는 집에 오지 않았고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번화가로 딸아이를 찾으러 나섰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헐, 뭐하러 왔어? 걱정돼서 찾으러 왔지. 와, 너네 엄마 엄청 좋은 엄마네. 우리 집은 내가 몇 시에 들어가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니,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딴 것도 관심 없을걸. 당장 그거 버리지 못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니들도 알잖아. 아이씨, 시끄러워. 내 몸이니까 해롭든지 말든지 내 맘이야. 리카. 결국 그날 리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리카였지만 진로에 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퉁명스럽기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아이는 혼자서 자취를 해야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자고 얘기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일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파트 일을 하나 더 늘리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해 겨울 딸아이는 목표로 했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며 좋아했다. 나는 딸아이가 알려준 대로 입학금을 송금했고 딸아이도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나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은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 딸아이가 대학생이 된 후에 재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카, 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인사해. 데키토우 류타 씨야. 엄마, 이분하고 결혼할까 생각 중이야. 잘 부탁한다, 리카. 류타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동안으로 보이는 타입이었고 약혼자인 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얼짱축에 끼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은근히 걱정했던 딸아이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첫 상견례 후에는 셋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딸아이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 류타와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한시름 놨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게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리카, 벌써 10시가 넘었어. 집에 오고 있는 거지? 나 집에 안 갈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도 안 오고 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야? 류타 씨네 집. 류타네 집? 두 사람 지금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그럼 엄마도 갈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가서 얘기 들을게. 엄마는 올 필요 없어. 아니, 오지 마. 그래도 어떻게 너를 류타한테 맡겨놓고 모른 척을 해? 아까부터 류타 하면서 내 남친 이름 그렇게 친한 척 부르는 거 기분 나쁘거든? 뭐? 류타 씨하고 당장 헤어져.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류타 씨는 지금 나하고 사귀는 중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 사람은 나하고 결혼할 사이라고? 류타 씨도 내가 더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그거야 뭐 당연하지. 다 늙은 아줌마보다야 젊고 예쁜 내가 더 좋지 않겠어? 리카, 일단 집으로 들어와. 싫은데? 아, 그리고 류타 씨 집은 이미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쳐들어와 봐야 허탕이란 것만 알아도. 우리 혼인신고하고 여기서 같이 살 거야. 결혼이라니. 너 대학은 어쩌고? 학교 근처로 이사한 거니? 나 원래부터 대학 같은 데 갈 생각도 없었어. 너 가고 싶어 했던 대학 합격했잖아. 입학금까지 다 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걸 믿었어? 엄마 진짜 잘 속더라. 내가 알려준 계좌는 내가 속이려고 만든 가짜 계좌야. 대학 다니는 척하면서 엄마가 보내주는 돈으로 당분간 적당히 편하게 놀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할 거니까 엄마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특별히 다 말해주는 거야. 그럼 너 정말 엄마 속인 거니? 원래 속는 사람이 나쁜 거야. 어차피 그 돈은 나한테 주려고 엄마가 미친 듯이 모은 돈이잖아. 엄마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잘 쓸게. 이게 정말 내 딸일까? 나는 광기 어린 딸의 행동에 공포심마저 느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나는 류타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하지만 리카한테 다 들었잖아. 나는 리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랑은 이제 끝이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걔는 이제 겨우 18살이야. 어떻게 결혼할 여자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18살이면 성인이야.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이건 도덕적인 문제야. 사랑 앞에서는 어떤 도덕적 잣대도 사치야. 사랑 같은 소리 집어치워. 넌 그냥 젊은 애한테 정신이 나간 거야. 남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까놓고 너보다 리카가 가슴도 더 빵빵하고 애 키우느라 그렇게 됐다. 어쩔래? 어쩌긴. 난 이미 마음 떠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너도? 잠깐 기다려. 너 리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후 두 사람과는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입학금이라고 생각하고 지불한 돈은 딸아이에게 뺏긴 셈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함께 사라진 꼴이 되고 말았다. 나는 비참하고 슬픈 기분에 빠져들었지만 그런 내 마음이나 처지보다는 여전히 딸아이만이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원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체하지 못한 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갔다.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동안 딸아이와 류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서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금전 면에서는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도 줄일 수 있었고 몸도 한결 편해졌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무거운 돌은 여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누구지? 네, 여보세요? 네? 네?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연락을 받은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다. 그곳은 임시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딸아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인근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부 직원이 딸아이의 집을 방문한 결과 온몸에 멍이 들고 앙상하게 마른 남자아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직원은 곧바로 남자아이를 시설에 임시 보호한 후 딸아이의 엄마인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직원의 말을 더 들어보니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허가할 수 없으며 다른 후견인이 나오지 않는 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질 거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부터 손주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딸아이와 그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리카, 전화 받아. 누구야? 엄마다. 난 또 누구라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전화한 거야? 니들이 내 번호를 자꾸 차단하니까 그렇지. 연락 귀찮아. 그냥 개무시할 걸 그랬어. 너, 네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오늘 아동부 직원한테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 그거? 학대가 어쩌고 하면서 데려가 버렸어. 덕분에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밖에서 술도 마시고 오히려 잘 됐지. 연락 받았으면 앞으로 엄마가 애 키워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를 좀 더 울려서 더 빨리 신고받고 출동하게 만들 걸 그랬네. 네가 낳은 네 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나를 이렇게 키운 건 엄마잖아. 그걸 알고 화내시나? 나도 피해자야. 나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벅차다고. 류타하고는 서로 사랑했으니까 아이가 생겼지만 그 아이를 키울 여유가 나한테는 없었다고. 5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것도 걔는 나한테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너란 애는 도대체 사람의 목숨을 뭘로 보는 거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애인데? 내가 알게 뭐야? 됐다. 더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야.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와서 소란 피워도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명심해. 내가? 그럴 일은 죽어도 없을걸? 그럼 잘 부탁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처음 마주한 손주 아이는 제 또래 아이에 비해 작고 마른 체격에 얼굴색도 말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5살인 어린아이의 눈빛은 세상을 다 산 노인처럼 퀭해 보였다. 나는 네 할머니야. 이제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자. 네. 그럼 집에 가자.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주 아이는 깜짝 놀라 움츠리며 마치 누가 자기를 때리려는 것을 방어라도 하려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아이 키우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내 생활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우선 초등학교에 보낼 준비를 시작했고 손주를 위한 식단 준비,
정서적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손주를 재우는 일까지. 앞으로 필요하게 될 학비를 모아두기 위해 손주가 잠든 후에 할 수 있는 일도 찾았다. 처음 손주는 남의 집에 온 고양이처럼 시종일관 긴장하는 모습이었지만 내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는 조금씩 어리광도 부리고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친구도 생겼고 차츰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 몸과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와 함께 생활한 지 어느덧 10년. 고등학생이 된 손주는 점점 늙고 약해져가는 나를 염려해서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다. 이렇듯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인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나노 잘 지냈어? 류타? 정말 다행이네. 번호를 바꿨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야. 그만 끊어. 잠깐 부탁할 일이 있어. 뭐? 사실은 얼마 전에 뇌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에 반신마비가 왔어. 일을 못하니까 돈도 없고 제발 부탁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집에 와서 일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부탁할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일찌감치 버린 다 늙어빠진 아줌마라고.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솔직히 너한테 딴 맘이 있어서 연락했겠어? 너 입 조심해. 입 벌어지만도 못한 놈. 도덕도 뭐고 다 초월해서 결혼한 네 부인은 어디 두고 나한테 이래? 내가 쓰러지고 돈을 못 벌어온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이혼 서류 내밀고 그 길로 나가버렸어. 꼴 좋다. 머리도 빠지고 백발이 성성한 데다 이젠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니까 더는 나같이 다 늙어빠진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 가버렸어.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필요 없어지면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네. 사랑이 참 야속하네. 네 딸 진짜 너무하지 않냐? 너무한 건 맞지만 너희 둘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동정할 생각은 없어.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어떤 얼빠진 여자가 미쳤다고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 뒷바라지나 하겠다고 결혼을 해? 내가 재혼을 안 한 건 순전히 손주 때문이야.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 너란 인간은 참 자기 자식은 학대해서 내쫓고 자기가 병드니까 돌봐달라고 해?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면 너가 찰 수 있니? 나라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생각이 모자라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었네. 나는 너 같은 거 도울 생각 없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쓸모없는 영감탱이. 쓸모없는 민폐 영감탱이 차단. 잠시나마 저런 인간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다. 한 사람 상대하고 나니 바로 이어서 또 하나가 엄마 나 좀 도와줘. 싫어. 이유도 안 물어봐? 엄마 속여서 입학금 가로채고 엄마 애인 빼앗아서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까지 학대한 여자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나는 엄마 딸이잖아. 부모는 자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네 자식을 필요 없는 애라고 상관없다고 짓거린 건 바로 너야. 그땐 그때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친구들은 다들 재밌게 놀러 다니는데 왜 나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아까운 청춘을 낭비해야 하냐고. 그걸 선택한 건 너 자신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 넌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못한다니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돌려줄 수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유흥비 필요해서 빌린 돈일 게 뻔하고 너 이제 남편도 버리고 혼자 홀가분한 몸일 텐데 일해서 갚아. 그걸 어떻게 해? 난 일하기 싫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몰라? 뭐가 걱정이야? 넌 아직도 젊은데 아직 갈 때는 많이 있을 거야. 엄마 나 이렇게 버릴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해. 이쪽도 차단하자. 왜 그러세요? 아무 일도 아니야. 오늘 저녁은 전골 요리 어때? 와 신난다. 야채는 내가 다듬을게. 고맙다. 그 후 류타는 장애인 연금을 받아서 가까스로 연명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최소한의 보조 이외에는 사람과 만나는 일도 없고 금전면에서도 쭈들리고 혼자서 고독한 생활을 그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런 생활이 앞으로 몇십 년이나 계속될 거라는 것이 고독사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게 가장 괴롭지 않을까.
한편 딸아이는 빌린 돈을 갚으려고 다시 돈을 빌리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하고 말았다는데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만 딸아이가 손주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하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딸아이를 잘못 키운 것인지 아님 그게 그 아이의 천성인 건지 착하게 잘 자라준 손주를 보면서 내겐 여전히 숙제로 남은 고민이지만 언제까지나 과거만 돌아보면서 현재를 낭비할 수는 없는 법. 손주를 위해서라도 앞만 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